2024학년도 6월 모평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던 그 모의고사가 끝난 지 벌써 일주일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대략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아무튼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 지난 몇 년 동안 6월 모평에 접수했던 인원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결과부터 얘기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줄었습니다. 한 13,000여 명 정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올해 2024학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은 인구수가 가장 적습니다. 고3 학생들이 가장 적어서 어찌됐건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13,000여 명이 줄었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재학생은 한 25,000명 줄었고, 반대로 졸업생들은 한 1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놓고 보면 재학생 대비해서 졸업생의 비율이 좀 상승한 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6월달 기준만 놓고 보면, 자, 재학생 기준 졸업생이 한 16% 정도 됐던 그 전년도 이 6월에 접수 인원 대비해서 실제 수능에서는 한 31% 정도 학생들의 재수생들, N수생들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19%라 그러면, 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전년도보다 재수생들의 비율이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체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재수생들의 숫자가 늘었다.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 맞기가 구조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접수 인원입니다. 접수했다고 다 시험 보는 건 아니죠. 저희도 학교에서 우리 재학생들도 아파가지고 결석한 친구들 포함해서, 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 보는 졸업생들도 몇 명 빠졌습니다. 한 두세 명.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도 아닌데 결시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2023학년도 작년도 기준 놓고 보면 접수는 47만 7천여 명이었는데 실제 시험에 응시는 39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죠? 뭐 우리는 올해 거는 아직 얼마큼 시험 봤는지 통계가 나오진 않았겠지만 이 숫자보다는 줄겠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전년도 수능에서는 50만 명, 그죠? 50만 명 조금 넘게 50만 8천여 명이 접수를 했고, 실제 수능에 응시한 인원은 44만 7,669명이었는데 그 중에 15만 7,791명이 재수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은 전체 응시한 학생의 31.1%가 재수생, N수생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위기라면 올해는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비율이 재수생들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자, 게다가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비율은 뭐냐면, 2022학년도부터 올해까지 비교해 봤을 때 사탐과 과탐, 우리가 문과 이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라졌죠. 우리가 편의상 문이과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2022학년도가 그 유명한 수능이 통합했던 새로운 수능이 적용됐던 그 해입니다. 국어에서 언매와 화작으로 나눠주고 수학에서 왁통, 위적 이렇게 나눠줬던 요 시험 첫 번째가 2022학년도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탐과 과탐에 비교해서 사탐이 그래도 월등히 좀 높았죠. 2023학년도부터 좀 줄더니 올해 6월달 모평에서는 드디어 과탐이 사탐을 증가합니다. 문이과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탐 과목을 선택했을지라도 학교에서 예를 들면 경제나 또는 그 사회문화나 선택했다 할지라도 수능 시험은 과탐의 영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과탐에서 나오는 표점이 또 변환 표준 점수하면 또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표점이 지난 2, 3년간 봤더니 지난 2년간 봤더니 과탐 점수가 학선 점수보다 높더라. 이게 문과 침공의 하나의 빌미가 된 거죠. 게다가 또 과탐 선택한 대부분 아이들은 또 수학에서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그 점수의 그 구조적인 그 이유 때문에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높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아까 앞에 보였던 도표와 이걸 좀 분석해 보면, 일단 6월 모평 접수자는 역대 최저를 찍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숫자가 줄면 우리가 올해 2024학년도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학교도 느끼지만 세계 학년 중에 가장 적은 그 전체 총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거의 막 7, 80명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가장 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3만여 명 적잖아요.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이들이 학교 내신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수능에서도 일단 전년도보다 숫자가 줄면 등급 유지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여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수시 원서 쓰고 나서 우리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수시에서 미리 붙어서 수능을 안 볼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빠져야 되는데 나보다 못하는 친구가 수능을 안 볼 개연성이 있어서 아래 깔아줄 친구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능에서 점수 따기가 쉽진 않다. 그리고 재학생 인원수는 아까 감소했다는 거 보여줬죠. 반대로 졸업생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그럼 졸업생들은 왜 다시 할까요? 재수를 하게 된 이유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서울 주요 대학에서 정시에서 40% 이상을 뽑고 있기 때문에 1년 재수해서 2년 더 재수해서 공부해서 수능 치르면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 때문에 재수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과탐 응시 비율이 초과했다, 하탐을 청구했다. 이과 쏠림 현상이죠. 이게 좀 가속화된 거고 그 이유는 수능 점수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이 있죠. 미적분과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이 구조적으로 같은 점수라 하더라도 표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요.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면 꼭 이 문이과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국어에서 언매를 선택하는 이 조합, 국어 언매, 수학 미적분, 그 다음에 과탐 이렇게 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올해 첨단학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이 되거나 지원이 됐죠. 수도권에서 거의 800명 넘게, 서울대에서도 148명의 인원이 지원이 됐죠. 이번에 5월 30일 날 나온 그 홈페이지에 나온 거에서 좀 반영이 돼 있지만 다 이과 관련된 겁니다. 첨단학과, 반도체, 그 다음에 여러 신약학,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과생들이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재수, 물론 재수가 증가하니까 문과생도 증가하겠지만 그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이과에 대한 재수생 증가가 더 많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숫자에서 보였지만 여기 50만 8천 명 대비해서 실제 이 인원수하고 비교 보면 여기서 한 8만 명의 숫자가 좀 부족하잖아요. 15만 명, 여기는 8만 명이니까. 그죠? 졸업생들은 8만 명 접수했고 실제 응시는 15만 7천 명이기 때문에 8만 명의 학생들이 아직 안 본 거죠. 이 학생들은 2학기 때, 그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1학기만 다녀놓고 휴학을 하고 이른바 반수를 노리는 학생일 개연성이 높다 이거죠. 그 8만 명 정도의 반수생이 유입될 수 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 여러모로 우리 재학생들이 수능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따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번 6월달 시험을 잘 봤을지라도 너무 우리가 좋아할 상황도 아니고 게다가 망쳤다면 우리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택과 집중. 그래 나는 하나만 할 거야, 두 개만 할 거야. 그 하나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탐구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에 많은 사람이 몰리거나 또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대한 난이도 조절 실패로 우리가 3월달 모의고사에 올해 3월달 모의고사에 영어 1등급이 1.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했지만 예방주사 잘 맞았다. 만약에 수능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다 망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6월달 모평에서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 꽤 선전을 해서 1등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2등급은 상당히 많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영어에서 2등급 하나 딱 찍어 놓으니까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최저에서 세개 합을 필요로 하는 대학들의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밟게 돼요. 물론 2개 영역 하는 데도 있지만 3개 영역 하는 데에서 상당히 유리해서 그런 대학에 뭔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개연성이 있는데 반대로 그 영어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영어에 대한 어떤 실력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은 가장 마지막 상황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하시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국영수 중에 한 과목 정도는 주력 과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 한 과목은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탐구만 2과목 한다거나 또 탐구만 한 과목 한다거나 또는 영어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여러분들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6월 가채점 예상 등 컷인데 각 기간마다 이렇게 나왔는데 가채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가늠하는데 일단 전년도 수능 점수하고 비교해 놓고 이것도 이제 뭐
그 평가원에서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정 점수이긴 하지만 자, 화작 같은 경우는 전년 수능보다 점수대가 좀 더 1등급은 높고 2등급은 같고 3등급 때는 좀 점수가 더 떨어졌고 그죠? 4등급 때 점수 떨어졌으니까 아 화작은 좀 어렵구나. 전년도에는 전년도 수능에서는 국어하고 수학을 비교해 보면 그 전년도 2022학년도 국어도 수학도 불수능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국어가 좀 쉽게 나온 느낌이 있고 수학은 여전히 어려웠고 그래서 올해는 6월 모평에서도 국어 영어에 대한 난이도 조정을 한다는 게 그 어떤 방향이었던 것처럼 국어는 조금 더 이전 수능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약간 더 어렵게 이렇게 내려고 그래서 수학하고 비슷하게 내려고 했던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엄에도 뭐 점수차가 좀 있긴 있지만 좀 더 점수가 가채점이긴 하지만 수능보다 점수가 좀 더 낮은 걸 보니 그건 좀 어려웠다고 우리가 파악하면 될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찌됐건 점수가 조금 더 낮게 나온 걸 보니 좀 어려웠던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탐구도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가장 많이 보는 생윤과 사회문화만 놓고 보면 자, 전년도 수능에서는 생윤이 1등급 48점이었는데 이번에 42점이었는 거 보니까 생윤은 어렵게 나온 것 같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능에 되게 쉽게 나왔죠. 전년도가 되게 그래가지고 좀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과학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보는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을 한번 살펴봤는데 특히 지구과학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겠는데 생명과학은 이번 점수가 그래도 또 높죠. 생명과학은 반대로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표점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다르고 또 여기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학 투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시를 가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대에서 투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죠. 투를 보게 되면 가산점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서울대를 가려면 무조건 투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투를 안 보니까 당연히 원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럼 원에 대한 점수가 좀 더 올라가겠죠. 서울대 지원한 아이들이 이제 원을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투에는 상위권 아이들이 없고 인원수가 적다 보니 당연히 투 과목에 대해서는 표준 점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늦게라도 좀 투를 뛰어드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월달 모평 끝나고 나서 평가원에서 어떤 분석 자료가 나오면 자세히 잘 봐서 우리가 안 하던 투를 갑자기 뛰어드는 것보다 만약에 투 공부를 그동안 해왔으면 굳이 불안하다고 버릴 게 아니라 투 공부도 다시 한번 버리지 않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실은 우리가 6월 모평이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할 때 6월 모평 점수를 기준으로 대충의 대학의 어떤 라인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의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정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실은 수능하고 내신하고 괴리가 되게 있어서 실은 수시 납치될 경우가 거의 없어서 어지간해서는 그냥 수시에서 다 붙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지만 아마 이 경계선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그다음에 적당히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있는 학교에서는 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가채점 등급을 가지고 대충 여러분 따져봤을 때 서울대부터 우리 시립대까지 요 구간은 그래도 1등급 대학생들이 쓰는 건데 이 중에서 서울대와 연대, 고대 정도만 종합전형의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화여대하고 홍익대가 또 최저가 있죠. 그리고 서울대하고 고대만 탐구과 두 과목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탐구가 다 하나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 삼합 7, 그죠? 그다음에 연대 활동 우수형 종합전형인데 2합 4에다가 영어는 무조건 3, 그러니까 결국은 3합 7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자유는 3합 8의 개념인데 자유는 무조건 수학에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문은 국어 아니면 수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영역, 그러니까 3합 7이냐 3합 8이냐 그런 개념이고 고대 같은 경우는 3합 7, 전년 대비해서 인문에서 하나가 이제 완화가 되긴 했는데 고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구과 두 과목 평균이다. 그리고 학업 우수형은 4합 8이죠.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제 6월달 시험 봐서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3개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4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여기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의학 계열, 그죠? 이런 계열에서 4합 5니, 4합 6이니, 4합 8이니 이런 개념이 있는데 4개 영역을 다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서강대는 3개 각 3등급인데 전년도에 3합 6에서 이렇게 줄었는데 내가 서강대는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서강대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에서도 이렇게 올 겨울에 설명할 때 전년 대비해서 아마 이제 이 최저 충족률이 되게 높아질 건데 80% 넘게 충족할 거라고 놓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내신의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점수가 무조건 오를 거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서강대 오를 거다. 그래서 전년도 입결만 놓고 보고 지금 다 어디까지 다 나와 있죠. 입결 놓고 보고 내가 3개 3 맞췄으니까 서강대는 다른 당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강대는 전혀 다른 학교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성대 3합7, 3합6 같은 경우는 글로벌 들어가는 학과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이대 같은 경우는 교과는 최저가 없는데 종합이 있어요. 인문은 3합6, 자연은 2합 5. 근데 자연육교는 수학이 반드시 포함되는 거고. 중앙대 3합7인데 영어 2등급을 1로 인정한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우리 1등급 대 학생, 2등급 초반 학생들 중에서 중앙대 쓸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유는 영어 2등급 맞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2를 1로 인정하니까 어지간해서는 중앙대 출신 다 맞추게 돼 있더라고요. 1.5등급에서 2.0 사이의 학생들 중에서 영어 2 맞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사 입장이 좀 두렵습니다. 만약에 수능에서 이 영어 2등급을 유지 못하면 또 이 지금 누리게 될 특권들 다 못 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2합인데 요 구간에서 경희대가 초리가 되게 약해 보이죠. 그래서 아마 경희대 하나 끼고 하는 경우가 되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외대도 2합 4인데 2합 5보다는 2합 4가 좀 세잖아요. 그리고 글로벌은 용인에 있는 건 하나 3등급, 시립대도 3합 7. 그러니까 1등급 대 학생들은 아무튼 3개를 가지고 3합 7을 맞추면 어지간한 내신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홍익대부터 이제 가천대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 홍익대는 3합 8인데 홍익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 전형도 똑같은 최저를 적용한다. 그래서 최저가 되는 학생들 중에서 교과 종합을 상황에 맞춰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숙대는 2합 5고요. 국민대 2합 5, 자연은 2합 6, 숭실대는 2합 4, 2합 5인데 요 구간에 있는 대학 레벨치고는 숭실대가 좀 최저가 센 편이죠. 나는 내신은 조금 약하지만 최저 이 정도 맞추면 숭실대를 적극적으로 노려봐도 될 것 같고요. 세종대 2합 6, 자연은 2합 7, 그다음 과기대 생명대 2합 7, 그다음에 단국대 2합 6, 아주대 2합 5인데 아주대도 요 레벨치고는 좀 높은 편이죠. 가천대 2합 6, 그다음에 경기대는 2합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췄는지 아니면 못 맞췄는지, 그다음에 아슬아슬한 건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최저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내신이 있어도 말짱 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어디가 나온 자료입니다. 어디가에 나온 자료들인데, 그러면 정시에서 등록 70% 컷이라는 건 등록 학생의 100분위의 평균을 내서 10명 중에 7번째 성적이라는 얘기죠. 각 대학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서울대 경제학 같은 경우는 98%,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예과는 99.50, 거의 뭐 한두 문제만 틀려드는 얘기죠. 서울대 정치외교 97.75, 약학 97, 고대 95, 94, 94.67, 서강대 91, 그다음에 생명과 91.5, 성대 92, 만도체는 96, 한양대 93%, 건축학 93.75, 그다음에 뭐 유기나누는 94.33. 어마어마하죠. 한양대는 최저가 없는데 수시에서는, 정시에서는 이렇게 국어, 수학, 뭐 영어는 기본적으로 1등급, 2등급 나와겠죠. 중앙대 같은 경우도 90% 상회하고 있고요. 경희대도 80% 후반, 그때 초반. 외대도 80% 후반. 이제 여기는 용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도 80% 후반대. 건대 같은 경우도 85% 중후반대가 되는 거죠. 건대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96.83, 동국대 85% 다 넘죠. 홍익대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일부러 그냥 어디가에서 보이는 대로 몇 개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자, 3합 7 맞추는 게 쉬울 거예요. 중앙대 아까 3합 7, 게다가 영어를 하나를 또 2등급 1등 쳐준다는데, 아니면 91%, 92% 맞추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3월 달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점수 올릴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서울에 있는 어디에 갈 거야 라고 말했던 친구들 중에서 아마 요거 맞추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낙심하지 말자는 게 핵심이지만 또 너무 장밋빛 전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본 학교가 이제는 기말고사 2차 제필평가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다만 끝나고 나면 수능 공부에 다시 한번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최저가 맞춰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월달 시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정신 번쩍 차리시고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지, 올해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시련의 시간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대략 정리 한번 해봤지만 6월 모평을 잘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들 남은 3학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